네,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늘 제 좀 약간 생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오늘부터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연필이랑 오늘 펜 써가지고 막 이렇게 스케치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것도 배우니까 이렇게 뇌가 또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및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남아 돌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좀 계속 이어가지고 인간관계 고민이라든지 뭐 좀 약간 불행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들이 굉장히 슬펐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혼자서 힘든 상황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닐까. 등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실제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날씨도 되게 춥고 햇볕도 좀 덜 보고 그런 거라고 우리 좀 탓을 하고 이제 날씨가 좀 점점 풀려가니까 좀 밝은 생각하고 또 밝은 미래를 또 그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래야 살겠으니까 일단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뭐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야, 이렇게 사나마나 그냥 다 똑같은 걸 뭐 대충 이렇게 살아 이거랑은 내 기분이 다르잖아요. 부정적이고 뭐 게으르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활기차게 살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한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래라고 하면은 제가 뭐 난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걸 생각하기엔 이미 큰지 너무 한참 됐으니까 잘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여태까지 쭉 해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너무 약간 뻔한 것 같은데 책 읽기예요.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뇌를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보 플러스 뇌 자극 플러스 그 책을 읽고서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깊은 사유 이런 게 이제 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거는 진짜 누구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치매 걸리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책 읽는 걸 얘기하고, 부자가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책 읽는 걸 이야기하고, 성적을 높이는 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책 읽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 목표가 달라도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책 읽기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하자면은 작년 한 봄쯤 그때 이제 한참 되게 바쁠 때였어요. 막 정신없이 바쁘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유일한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마저도 이제 막 통화하느라고 바쁘고 정말 잠잘 때 빼고는 쉬지 못하고 되게 바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증상이 생겼냐면 난독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난독증이 위험하냐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메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보리 PD한테 그 메일을 이거 빨리 해석해 달라고, 이거 지금 이 말 맞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글씨인 건 알겠는데 이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런 증상이 딱 생겼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막 원인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원래 약간 번아웃이 오고 뇌가 너무 바쁘고 멀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멀티라는 거 자체가 개념이 틀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하고 있는 거를 바꾸는 거래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TV를 우리 동시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이거 봤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에 좀 진득하게 집중을 하기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던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걸 불을 지핀 그 허세가 있었어요. 뭐냐면 책을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권 이 정도는 저는 읽고 있는데요. 뭔가 그때는 좀 어려운 책을 되게 읽고 싶은 거예요. 경제 경영 서적 중에 약간 빡센 거, 외국 저자인 거,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왠지 그런 걸 사고 읽어야 돈이 안 아까운 것 같고, 이렇게 좀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운 책들, 제 수준에 조금 높았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독서에서의 좌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겁이 났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책 읽는 것 자체를 약간 내 마음이 거부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책을 못 읽고 난독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 메일 확인 못하는 거, 그거 정말 너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못하는 거니까 떨어지고, 근데 뭐 새롭게 이렇게 들어올 지식이 없잖아요. 뭔가 말을 하든 뭐 컨텐츠를 만들든 일을 하든 계속해서 뭔가 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유랑 책 읽는 사유랑은 사유의 깊이가 굉장히 다른 걸 전 느꼈어요. 내가 바보 안 되려면은 진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요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극복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결심을 했어요.
아, 인스타그램 같은데 왜 글 좀 길게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옛날엔 사진만 보고 좋아요 누르고 넘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 꼼꼼하게 좀 읽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부터 좀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한 글자씩 이렇게 문장 좀 곱씹으면서 읽는 연습했고, 그리고 읽는 책의 수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뭐 수준이 낮은 책이라는 게 아니라 말이 좀 쉬운 책으로 낮췄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뭐 에세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눈을 돌렸더니 그래도 이거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계발, 막 부동산 이런 것도 또 약간 말이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회복이 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독서를 못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를 경험한 이후로 나이 들면서 다른 거 몰라도 책 놓지 말아야 되겠다. 눈이 나빠지면은 안경 쓰고라도 책 잘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군데에서 다 인생의 정답이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왠지 그게 맞지 않을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그 간접 경험이라는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유유상종 사이언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라든가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든가 이런 게 좀 한정돼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다양한 삶을 볼 수 있다, 맞는데 유튜브도 결국엔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책을 좀 다양하게, 좀 편식을 안 하면서 읽는 게 확실히 좀 읽는 사람이랑 안 읽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기 쓰기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신년이니까 뭔가 다이어리도 막 사고 다이어리 어디서 받고 막 이러셨을 테니까 일기 쓰는 습관을 이참에 들여보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저는 노션이나 이런 것도 쓰기는 해요. 링크를 공유해야 되거나 이렇게 업무상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저는 딱 직관적인 게 메모 앱이에요. 이 아이폰에 있는 그 메모 앱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원래 아이폰 안 쓰다가 아이폰 다시 쓴 게 2017년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이 메모 앱에 여태까지 일한 거에 대한 뭐 대본 있으면 대본 쓴 것도 있고, 아이디어 노트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메모는 맥으로 들어가든 아이패드로 들어가든 아이폰으로 들어가든 다 이게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돼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고 이게 잘 사라지지 않고, 아, 내 타블로 뭐 가사 사라졌다고 애플 똑바로 해. 길게 뭘 쓰거나 아니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를 한다. 그럼 종이나 뭐 아이패드가 항상 옆에 있진 않으니까. 근데 폰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일단 메모 앱에다가 그냥 다 적어놔요. 그리고 이거를 좀 사후에 정리하는 거를 아이패드 다이어리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냐면 일단 월간이랑 일간 전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월간에는 공적인 스케줄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조금 굿노트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쁘게 붙여놓으면은 기억이 되게 잘 나서 좋더라고요. 저는 주로 그때 뭐 촬영 뭐 했는지, 그리고 영상 업로드 했으면 썸네일 그런 거 이렇게 딱딱딱딱 해놓으니까, 아,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올렸구나, 한 달에 몇 번 올렸구나, 어떤 주제로 내가 영상을 했구나도 보이고, 썸네일 디자인이 발전을 했구나까지 보이는 거예요. 월간은 이제 좀 공식적인 스케줄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일간에는 그날 있었던 스케줄에 대해 쓰기보다는 그냥 제 감정이라든지 했던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읽었던 인상적인 구절 같은 거 써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 많은 소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자체가. 그리고 내가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회상을 하고 정리를 해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기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 감정을 일기를 쓰면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정리가 좀 깨끗하게 돼서 일기를 쓰고 자는 날은 확실히 좀 숙면을 하는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곱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좀 예민하거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후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기 쓰면서 그거 좀 털어내 보시는 연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왜 사실관계랑 감정이랑 요거를 왜 또 이렇게 분리해서 쓰냐면은, 일과 사생활이 분리가 되면서 일에서 있었던 나쁜 일이나 이런 걸 사생활로 끌고 오지 않게 되고, 이런 게 또 돼가지고 사실관계 그리고 감정에 대한 부분 요거를 조금 분리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문장형으로 저는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드 트래커 있죠. 나 오늘 기분 어땠다 라든가, 식단 일기라든가, 아니면은 오늘의 성과 한 가지를 써본다든가, 뭐 오늘의 잘한 점, 뭐 나아지면 좋을 점 이런 걸 써본다든가. 그러니까 기록의 형태는 자기가 편한 거이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됐든 내 성장 기록이 돼요, 그게. 그리고 그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 이 곡선이 보여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힘들고 되게 안 좋은 시기야. 근데 괜찮아. 왜냐면 작년 이맘때도 이런 데가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어, 내 인생은. 이걸 알게 돼요.
인생이 그냥 이렇게 파도 친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기록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좀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 일기 쓰고 기록하는 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시작한 어떤 습관 같은 건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이런 거를 맨 처음에 보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해요. 제가 원래 맨날 일어나서 바로 보는 게 유튜브 스튜디오였어요. 유튜브 댓글이나 그래프, 조회수, 뭐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앱이에요. 당연히 이런 자극적인 숫자들, 자극적인 어떤 거 댓글들만 모아놓은 거 먼저 들어가서 보게 되죠.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런 세상 유행, 세상의 어떤 뉴스, 아침 시작부터가 그거면은 얼마나 이게 막 판단력 없는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본 게 머리에 스며들겠어요. 주체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좀 내 하루는 내 걸로 시작할 수 있게,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뭘까? 사실 뭐 명상을 하시거나 뭐 체조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핸드폰은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이제 그냥 메모 어플이에요. 그날 뭐 할 일을 쓰던가, 아니 그냥 기분을 쓰던가, 아니면은 아 내가 전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오늘 업무는 이걸 이어서 해야지 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좀 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수록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되게 좋은 가르침을 준 거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뭘 되게 많이 배우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한 1, 2년 막 파스텔을 막 배우다가 또 막 한 1, 2년 막 영어 공부를 하다가 1, 2년 또 막 컴퓨터를 배우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뭐 컴공과를 간 것도 아니고 뭐 화가가 돼서 전시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엄마 막 뭘 막 배우거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엄마가 되게 점점 더 좀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막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폰을 쓰면 어렵냐는 거야. 안드로이드를 쓸 때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사실 어른들 그냥 그런 말씀 좀 잘 안 하시잖아요. 나도 관심을 약간밖에 안 가지고 있는 막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엄마가 막 뭐 경제적인 지식이 많거나 계속 사회 활동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거든. 그냥 전업주부였는데, 그게 엄마가 뇌가 깨어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뇌가 깨어있는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항상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부는 그 자체를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뇌를 계속 자극시켜주고 깨워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파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그냥 계속 배우면서 계속 발견하면서 사는 재미를 주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근데 혹자는 또 그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거 배우느라 돈도 못 모으고 실속 못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할 일은 제대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생에서 어떤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조금 뭔가 개발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좀 배움을 계속 가져가는 거는, 이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경계를 좀 안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뭐든지 배우면 내가 고수는 못 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뭐 배움, 공부 이런 거는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최근부터 이게 가능해졌는데요. 좀 힘들었어요, 이걸 할 때까지. 나의 맨 얼굴과 맨 몸을 있는 그대로 좀 관찰하는 건 것 같아요. 이거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막 용모단장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 제 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가장 나의 편하고 내추럴한 상태를 그냥 거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모습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유일한 게 우리 자신일 것 같아요. 내가 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통해서 보잖아요. 되고 싶은 얼굴을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이 얼굴을 봐요. 그래서 난 이 얼굴 되게 좋아. 근데 거울을 딱 봐. 진짜 나를 마주해. 너무 못생긴 거야. 왜 못생기고 왜 싫으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소리 같은 거 녹음해 보면은
남의 목소리 같고 너무 생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막 비디오 카메라로 나 찍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찍힌 그 맺힌 상이 되게 어색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나의 모습을 자꾸 어색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자존감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기 얼굴은 생각보다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은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도 그런 바디 이미지가 되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실제로 제 모습보다 저를 되게 못생기게 왜곡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제가 자꾸 제 맨몸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맨몸을 보고 이렇게 막 관찰을 해요. 그럼 보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요. 그럼 사람 몸이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얼굴과 몸을 이제 나이 들수록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노화가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 노화를 관찰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상한 반점이 생겨. 그럼 이게 뭔가 피부병이나 피부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고 뭐가 이렇게 막 만져져. 그럼 그게 건강과 되게 연관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뭔가 요즘 머리숱이 좀 적어진 것 같아. 뭔가 샴푸가 잘못됐나? 먹는 음식이 좀 안 좋나? 이렇게 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 자체에 관심이 없고 꾸며지고 왜곡된 모습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진짜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몸과 맨얼굴을 계속 직시하고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내 얼굴은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막 요즘 좀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서 좀 똥배가 들어왔어. 그러면 되게 뿌듯한 거야. 나의 행동에 따라 내 몸이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뿌듯함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기만의 취향을 기르는 거 나이가 들수록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스토리텔링 할 것들을 만든다라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취향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 20대 때 좋아하는 거 지금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작년 이맘때 좋아했던 것들 지금까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스타일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 취향을 만들면 뭐가 좋냐면은 망하는 소비가 좀 없어져요. 내 취향과 맞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고 요게 이제 좀 뚜렷해져가지고 쇼핑이 약간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장기간 이거는 나와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취향이 있을 거예요. 뭐 음식이 됐든 뭐 옷이 됐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건데 거기에 조금 더 철학을 가져보는 거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유행 따라 소비하거나 그때그때 예뻐 보이는 거 충동 구매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의 옷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집이 그렇게 멋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고기 먹지 않아. 뭐 이런 취향이라든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기만 먹어 라는 취향이라든가 내 인생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취향을 갖는 거 이건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줄 얘기가 많으면 그 사람한테 들을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야기도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라도 내 취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60, 70살 되면은 내가 얼마나 스토리가 빠방한 사람이 되겠어, 그치? 오늘은 좀 밝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 더 멋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지 매일매일 이런 것들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 취향이고 저의 이야기일 뿐이니까 다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취향인걸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자요. 안녕.